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여러분들 입춘 때 벌을 잘 내금을 하셨는지요? 저는 늘 그랬듯이 입춘에 내금하고 우수경칩에 깨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그 위치에 따라서 이미 벌을 먼저 깨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중부지방, 이쪽 강원도 지역은 아마 지금 이번 주를 비롯해서 중순에 벌을 시작하면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입춘은 지났고요. 이제 우수가 이달 19일이 바로 우수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우수를 전후해서 벌을 시작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2월 중순 양봉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소 작업이라고 나와 있죠. 축소 작업. 막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또 하려고 하면 어떨 때 축소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로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 벌을 놓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과 함께 또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73쪽을 보시면은 중간에 축소 작업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소 작업은 봉군의 왕성한 성장과 질병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1차 내금 시 반드시 실시한다. 월동 기간은 봉구가 더욱 단단히 뭉쳐져 벌의 기거 면적이 좁혀지고 낙봉 등의 이유로 월동 전보다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월동을 들어가 있는 그 개체수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월동 기간을 지나면서 노화된 벌이라든지 또 일찍 탈분하러 나온 벌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희생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동 들어갈 때의 개체수보다는 지금 훨씬 줄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매가 들어가는데 3매가 될 수도 있고 또 3매가 들어가는데 2매가 될 수도 있고 1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금 시에 이런 걸 보고 지금 축소를 해주면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축소가 왜 필요한지를 밑에 또 설명해 놨어요. 이것도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축소 작업의 효과라고 해놨습니다.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보온의 효과가 있다. 지금 이제 봄벌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봄벌을 깨우고 나서는 바로 후속적으로 따르는 게 보온입니다. 이 축소는 여러분들 소비를 빼주는 게 축소인데 그냥 소비만 빼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축소라는 그것은 바로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매 있다가 3매를 줄이니까 훨씬 더 벌들이 밀집되게 있다가 보니까 보온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해놨다. 그럼 보온의 효과는 왜? 지금부터 깨우는 즉시 바로 이제 산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축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면역력 강화, 밀도 높게 벌이 자리 잡아 청기를 유지하고 질병 예방의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벌이 강군 우리 그러잖아요. 강군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높아진다. 즉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야 된다. 자, 식량 부족이 올 수도 있다. 식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봉군의 규모에 맞는 소비장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축소시킬 때요. 너무 무리하게 식량 소비는 다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식량이 어느 정도 요 정도면 산란도 잘할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식량 먹이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요 정도 돼야지 되는데 그냥 산란 많이 받기 위해서 빈 공간만 많이 두고 식량 소비 다 빼내버리면요. 이 벌들은 아사하게 됩니다. 제대로 육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식량 소비를 너무 무리하게 축소할 때 빼내지 말라.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봉군 스스로 잘 증식할 수 있는 이른바 탄력 매수는 4매이다. 4매 전까지는 축소를 통한 밀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축소를 하는 것은 바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우리 행위다.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봉입니다. 합봉. 우리가 내검을 하거나 본법을 깨울 때 이제 화분떡을 넣으면서 보니 이 좀 약하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합봉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날씨가 좀 추워서 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또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쨌건 합봉을 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개체수가 적은 거를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합봉을 해서 개체수를 많게 해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산란도 빨라지고 그 벌통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봉을 하라 그러는데, 합봉하는 그런 시간대는 낮 날씨, 지금으로 본다면 12시부터 3시 사이에 바람도 불지 않고 따뜻한 날을 골라서 그렇게 합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을 깨울 때, 즉 화분떡을 넣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장 안 해주셔도 며칠 있다가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따뜻한 날씨에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합봉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합봉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데 또 합봉을 잘못하면 싸워가지고 봉건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합봉 방법에 의해서, 합봉 방법도 우리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합봉제를 쓴다든지 또 신문지 합봉을 한다든지 합봉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식구끼리 붙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죠. 거기에 순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응애 예방. 진드기죠. 지난 우리 초순에 제가 여러분들 이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깨울 때를 전후해서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작년 가을에 완벽하게 하신 분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좀 부실하게 하셨거나 아니면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깨우면서 바로 진드기 약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다는 것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됩니다. 블루바리네이트 성분이 있는 왕스를 쓰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못 쓰게 하죠. 앞으로는 이제 결국 농약 성분이 있는 왕스라든지 속살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식품이기 때문에 꿀에 잔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꿀 뜰 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입이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이 왕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는 하되 넣고 나면은 계속 두지 말고 꼭 빼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넣고 난 일주일 만에 빼내고 또 5일 있다 또 넣고 또 빼내고 이렇게 한 3번을 해주고 끝내야 됩니다. 봄에 지금 딱 끝내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이때 약을 한번 하고 나면은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약을 하지 말라. 그거는 왜 안 해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없지만은 숯벌집만 제거 하셔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할수록 진드기는 더 창궐해진다. 본 방송만 잘 여러분들이 시청만 하셔도 이번에 벌 대량 실종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약제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십시오. 다음에 자극 사항입니다. 자극 사항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84페이지를 보십시오. 8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극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본 중앙위로 전화 주시면은 교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극 사항, 이것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극 사항은 벌을 일찍 깨운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로 벌 깨우기 이후 약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다. 우수 경칩 시기 벌을 깨운 농가는 깨운 후에 약 21일 지난 뒤에 자극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자극 사양의 저장 및 숙성 작업을 벌의 노화를 자극하므로 1차 출방 후 증소 준비 시기 중에 사양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극 사양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시는데, 일찍 깨우신 분들은 한 달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왜 한 달 후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깨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극 사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20일 후에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벌이 출방하고 나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문이 뭐냐 하면은 너무 일찍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량 소비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극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설탕물을 물에다가 바로 또 소방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소방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럼 산란하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하지 말고 좀 늦게 한 달이나 20일 정도 있다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다. 왜? 이제 빈 방이 있으니까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벌들은요 빠른 시간 내에 산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빈 소방을 많이 비워두는 게 좋다. 그래서 늦게 지금 있는 식량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넣어주면 훨씬 더 좋죠. 물론 자극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지 않더라도 벌의 습성이 뭡니까? 물에다가 자꾸 저장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하라는 뜻입니다. 뭐 한 달 후에 하든 20일 후에 하든 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래. 그래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찍 하면은 좋지 않다. 벌이 많이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하시고 자극 사용을 깨우면서 바로 나중에 어차피 뚜껑 열어야 되는데 지금 뚜껑 열은 김에 하자. 그게 바로 우리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귀찮다고 해서 지금 한다? 아니죠. 벌의 생리와 습성, 여러 가지 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다음에 뚜껑 열기 귀찮아서 다음에 뚜껑 열지 말고 지금 다 해주자. 그럼 화분떡도 지금 한꺼번에 10개 넣어주고 소비도 10장 다 넣어주고 다 하죠. 함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또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극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비닐봉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 천천히 물어가기 위해서. 우리 광식 사용기 여러분들 거기다 주게 되면은 그것도 또 뭐 어차피 줄 거 한꺼번에 많이 주자. 이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주고 한꺼번에 다 물다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더욱도 안 됩니다. 조금씩 줘야지 되는데 조금씩 주기 위한 게 바로 비닐봉지 사용이에요. 비닐봉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조금씩 흘러 조금씩 번져 나온 거를 물고 가서 저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장하더라도 미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빈 소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닐봉지 사용을 해라. 물론 이제 자동 사용기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동 사용기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조금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겠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사람이 너무 중재하지 말라. 이것도 지난해 세계 양봉대에서도 심포지엄 할 때도 이 내용이 강사분이 이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중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말로 하면은 너무 자주 뚜껑을 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봄벌 시작하면서 화분떡 넣어줬고, 식량 충분하고, 그러면 더 이상 한 20일 동안 열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궁금하니까 계속 열어보고 오늘은 산란 어느 정도 했냐, 내일은 얼마만큼 할 거야, 자꾸 열어본다는 거죠. 안 열어볼수록 덕이다. 아니, 그러면 20일 있다가 열면은 벌이 넘어와가지고 뭐 난리 지으면 어떡해요? 그때가 맞는 거예요. 난리 지을 때 그때 하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리 섣불리 예측을 해서 소비도 많이 넣어주고 또 자주 열어보고 이것도 금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너무 중재하지 말라. 이 사람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벌을 보지 말라. 자주 뚜껑을 열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오히려 안 열어볼수록 벌은 안전하게 더 잘 저끼리 잘 하고 있다는 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봄에 지금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창 5월달, 6월달에 그러면 20일마다 열어봐요. 그거는 안 되죠. 그때는 5일마다 열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계절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4계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정이 1년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안 깨우신 분들은 느긋하게 이렇게 깨우셔도 됩니다. 봄벌이 날라 나오고 앞에 이제 찌꺼기 청소한 걸 소문 앞에 많은 찌꺼기에 물어내죠. 그걸 탈피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셔도 안 넣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우리가 화분떡 안 넣어줬다고 해서 안에서 산란 안 하느냐? 합니다. 그때 해줘도 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깨워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깨웠다 하면은 바로 보온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외부 보온재를 많이 덮어서 야간에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철저히 잘 해주셔야지 벌을 관리를 잘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원래는 벌이 많이 실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꿀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을 지금 종잣벌을 가지고 벌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이라도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벌을 건강하게 잘 키우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 강의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좋은 또 소식이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월달 또 하순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